안녕하세요. 저희는 런바이크 프로젝트를 발표할 혼인 속 비트팀입니다. 발표는 프로젝트의 개요, 시연, 사용 기술과 아키텍처 구성도 프로세스와 팀원 소개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저희 런바이크 프로젝트는 나이키 런클럽을 벤치마킹했는데요. 나이키 런클럽은 사용자가 러닝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나이키 런클럽처럼 사람들과 교류하며 재미있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는 없을까? 저희 프로젝트는 이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서울시의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인구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저희는 나이키 런클럽의 기능 중 달리기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점과 사람들과의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벤치마킹하였고, 여기에 스탬프나 배지 기능을 추가하여 보다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시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입니다. 시작하기를 누르면 바로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회원가입과 이메일 인증, 일반 로그인 부분은 다른 조들과 동일한 기능이기 때문에 빠른 시연을 위해서 좀 생략하고 먼저 네이버 로그인 API를 이용해서 간편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동의하기를 누르면 바로 로그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이 페이지로 이동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 회원 정보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했을 경우 프로필을 가져오게 처리하였고요. 탈퇴 처리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로필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록에선 회원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직 지금 기록이 없기 때문에 라이딩 시작 버튼이 활성화되고요. 기록이 존재하는 사용자에겐 혼자 라이딩, 그리고 함께 라이딩 최근 기록을 보여주게 됩니다. 라이딩 부분은 모바일 웹으로 시연하겠습니다. 먼저 따릉이 기능입니다. 따릉이 이용하기를 체크하면 내 위치로부터 5km 내에 따릉이 정류소가 마커로 표시됩니다. 마커를 누르면 팝업창이 뜨는데 팝업창에는 정류 소명, 현재 따릉이가 몇 개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링크를 눌러서 따릉이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따릉이를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따릉이 이용 방법을 잘 모르시에는 라이딩 가이드 섹션에서 따릉이 이용과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하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시작 기능입니다. 바로 시작 페이지로 이동하면 이렇게 현재 나의 위치가 I 마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목적지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입력을 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팀앱 API에서 목적지 키워드가 포함된 장소들을 마커로 표시하여 줍니다. 목적지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목적지까지의 경로가 탐색됩니다. 그럼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운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탑워치가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스탑워치를 빠르게 재생해 볼게요. 목적지 반경 500m 전에 종료하기를 누르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종료하겠냐는 창이 뜹니다. 확인을 누르면 운동이 종료되고 내가 이동한 경로가 표시되지만 일단 취소를 누르고 운동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종료하기 버튼을 누르면 알럿 창이 뜨면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마커는 현재 나의 위치고 파란색 선은 내가 이동한 경로입니다. 코스가 마음에 들었다면 나의 코스에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 등록이 잘 되었네요. 다음 소개해드릴 기능은 나의 코스 기능입니다.
수정, 삭제를 통해 나의 코스를 관리할 수 있고 나의 코스 등록을 통해 새로운 코스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의 코스 섹션에서 나의 코스를 등록할 시에는 아까와 다르게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의 코스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 등록이 잘 되어 새로운 코스에 대한 카드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드를 클릭하면 맵의 시작지 마커, 도착지 마커, 그리고 코스 경로가 표시됩니다. 네, 다음은 함께 라이딩 기능인데요. 목표 코스를 정하고 방을 만들어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비는 비동기 통신을 이용해 각종 정보를 표현해 주었고요. 관심 가는 방이 있어서 상세 보기로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 방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인원이 다 차서 옆에 있는 방을 들어가 볼게요. 비밀번호가 걸린 방은 올바른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네, 방이 보이는데요. 기본 정보는 모델에 담아오고 유저 정보는 잦은 변동이 있으므로 비동기 통신을 이용하였습니다. 소켓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하였고 경로는 티맵 API 서버와 통신하여 뿌려졌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너무 준비할 생각을 안 해서 제가 나가서 직접 방을 만들어 볼게요. 저는 한강을 좋아하니까 양화공원부터 여의나루까지 한강 코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출발지를 검색하면 티맵 API에 풀텍스트 지오코딩을 이용하여 관련된 위치를 띄워주고 그걸 선택하면 좌표가 저장되도록 하였습니다. 경로는 그 좌표와 티맵 API의 경로 안내를 이용하여 뿌려줍니다. 네, 총 거리와 예상 시간도 볼 수 있고요. 비밀번호 없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방이 만들어졌는데요. 현재 보이는 준비 버튼은 대기 중에만 보이고 라이딩을 시작하면 숨겨줍니다. 또 라이딩 시작이나 수정 삭제 등 방장에게만 보이는 기능은 비동기 통신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잘 안 와서 정보를 수정해 볼게요. 제목으로 여의도 직장인들의 관심을 좀 끌어보고 여의나루에서 시작하는 코스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빨리 진행을 할게요. 네, 이렇게 제목으로 관심을 좀 끌면 사람들이 올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입장하면 그 방의 멤버들에게 환영해달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역시 효과가 있었네요. 이건 노드 소켓을 이용하였습니다. 저도 준비를 이제 하고 시작을 하려는 찰나 엄마가 갑자기 심부름을 시키셔서 잠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당장은 나갈 수가 없어요. 왕관을 가진 자는 무게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나가고 싶다면 위임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위임을 해주고 위임에 성공하면 이제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정말로 마음 먹고 아예 밖으로 나가서 방을 만들었어요.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건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반응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들어와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이건 역시 비동기 통신과 노드 소켓을 이용해서 페이지 변화 없이 실시간으로 알람과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한 명이 준비를 너무 안 해요. 그래서 채팅을 통해서 준비하지 않는 회원을 강퇴시켜달라는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소켓은 각자 기능별로 네임스페이스를 나눠줬는데요. 한 유저가 메시지를 보내면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유저들에게 브로드캐스팅 됩니다. 이제 그 회원을 강퇴시켜 볼게요. 네, 강퇴를 시켰고요. 이제 모든 회원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시작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라이딩을 시작하면 방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진행 중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요. 진행 중에는 현재 위치가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은 시연을 위해서 마커 잔상이 남게 했습니다. 실제 서비스 시에 하나만 표시됩니다. 이제 한 회원이 종료를 하게 되면 다른 회원들에게도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모든 회원이 종료를 하게 되면 전체 종료 기능이 활성화되는데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회원이 종료를 하면 방장이 전체 라이딩을 종료할 수 있게 되는데요. 라이딩을 종료하면 종료 인사와 함께 로비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방금 달린 기록은 마이 페이지의 나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탬프와 표지 기능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스탬프 기능입니다. 사용자들의 성취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스탬프 수집 기능을 한번 넣어보았는데요. 63빌딩, 한강, 또 특정 장소 내 1km 반경 안으로 들어오면 스탬프를 얻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저는 청계천으로 가서 직접 스탬프를 한번 얻어보았는데요. 이렇게 반경 내에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스탬프 얻기 버튼을 누르면 스탬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얻었던 스탬프는 나의 리워드라는 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나의 리워드에서는 사용자가 얻은 스탬프와 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배지인데요. 로그인 방문 기록에 따른 배지나 라이딩 기록에 따른 배지 등을 획득을 하고 이곳에서 이렇게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의 스탬프에서는 스탬프 얻기를 통해 획득한 스탬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얻었던 청계천 스탬프가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원 로그인 후에 문의하기 게시판에서 문의 글쓰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비어있으면 내용을 입력하는 알람창이 뜹니다. 등록 후 리스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글의 제목을 누르면 문의글을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문의글은 한 페이지에 7개씩 보여지며 페이징 처리가 되도록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검색 기능입니다. 글 제목을 선택하여 따릉이가 포함된 문의글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의글 관리 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관리 페이지에서는 회원 자신이 쓴 글에 수정과 삭제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수정과 삭제는 에이젝스를 이용하여 비동기 통신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제목을 클릭하면 나오는 상세 보기를 띄워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삭제 과정이고요. 다음은 관리자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관리자는 회원 리스트를 볼 수 있으며 회원을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의글 관리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일반 회원과 달리 관리자는 모든 글의 삭제와 댓글 작성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댓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댓글은 해당 원글 바로 밑에 생성이 되며 삭제는 관리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네, 시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저희가 사용한 기술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프론트 쪽에선 웹표준을 이용해 화면을 만들었고요. jQuery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고 비동기 통신을 위해 AJAX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특성상 모바일 환경에서의 사용이 잦아 부트스트랩을 이용하여 반응형 웹으로 만들었습니다. 백엔드 쪽에선 자바 언어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였고 마이바티스를 통해 간편하게 DB와 연동하였습니다. 빌드 도구로는 메이븐을 사용하였으며 서버는 톰캣 서버를 이용하였습니다. DB로는 MySQL을 사용하였고
채팅 기능이나 기타 소켓이 필요한 부분은 Node.js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협업을 위한 형상 관리 툴로는 Git을 사용하였고, 배포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EC2와 RDS를 이용하였습니다. 경로 탐색을 위해 티맵 API를 이용하였고, 따릉이 API를 이용해 따릉이 위치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소셜 로그인 기능을 위해 네이버 로그인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키텍처 구성도입니다. 서버는 크게 중요 기능을 위한 메인 서버와 채팅 및 소켓 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노드 서버가 있습니다. 메인 서버는 1번 클라이언트 서버의 역할과 2번 REST 구조로 통신할 수 있는 메인 서버의 기능을 합니다. DB는 아마존 RDS를 이용하여 공용으로 사용하였고, 네이버와 티맵 API는 브라우저와 AJAX 통신을 이용한 비동기 통신을 하고, 따릉이 API는 서버와 직접 통신합니다. 다음은 각 프로세스의 흐름도입니다. 네, 회원 관리의 가장 큰 주요 기능은 두 가지였는데요. 1번으로 메일 인증 서비스입니다. 자바의 메일 샌더를 이용해서 회원 가입 시 사용자의 이메일을 통해 인증 코드를 바로 발송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로그인인데요. OAuth2 인증 방식을 이용한 로그인 기능입니다. 로그인 시 인증 요청과 함께 액세스 토큰 값을 콜백 방식으로 이렇게 다시 전달받게 됩니다. 전달받은 토큰 값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아이디나 또는 프로필 정보 등을 받아옵니다. 현재 존재하는 회원 정보와 비교를 한 뒤에 회원 정보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DB에 저장하여 회원 가입과 동시에 로그인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소개할 아키텍처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각각의 아키텍처를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발생한 이슈들도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티맵 API를 이용한 기능들에 대한 아키텍처 부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브라우저는 티맵 API와 AJAX를 이용한 비동기 통신으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서버는 REST 방식을 통해 API로부터 받은 정보를 브라우저와 주고받습니다. 티맵 API를 이용한 기능 중 나의 위치를 찾아 지도에 마커를 찍는 기능에서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나의 위치는 HTML에서 제공하는 지오로케이션을 통해 구현하였는데, 최근 크롬 브라우저가 보안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HTTPS로 배포되지 않는 경우 지오로케이션 기능을 차단하였습니다. 해당 이슈는 클라우드 플레이어에서 제공하는 SSL 서비스를 이용하여 HTTPS로 배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 주변 따릉이 안내 기능 아키텍처입니다. 브라우저에서 따릉이 정보에 대한 요청을 서버에 보내면 서버는 따릉이 API와 통신하여 받아온 정보를 모델에 담아 브라우저로 보냅니다. 해당 기능에서의 이슈는 브라우저에서 직접 따릉이 API와 비동기 통신을 시도할 때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프로젝트의 프로토콜은 HTTPS이고 따릉이 API의 프로토콜은 HTTP였습니다. HTTPS 페이지에서 HTTP 페이지로 비동기 통신을 시도하는 경우 보안상의 문제로 브라우저에서는 통신을 차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클라이언트 페이지에서는 서울시 따릉이와 비동기 통신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이슈는 앞서 보셨다시피 서버에서 따릉이 API의 정보를 받아 브라우저에 뿌려주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함께 라이딩입니다. 먼저 티맵 API를 이용한 경로 찾기인데요. 클라이언트가 키워드를 보내주면 티맵 API의 풀텍스트 지오 코딩을 이용해 좌표를 받아옵니다. 그럼 다시 이 좌표를 티맵으로 보내서 경로를 받아와 뿌려줍니다. 좌표 정보는 방 테이블에 JSON 타입으로 저장했습니다. 다음은 함께 라이딩인데요. REST 구조의 비동기 통신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먼저 대기실에 입장하면 보이는 목표 경로는 RDS에서 가져온 출발지와 목적지 좌표를 바탕으로 티맵 API와 통신하여 화면에 뿌려주고요. 위임 기능을 통해 방장을 바꿀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방에 입장하면 비동기 통신으로 이 유저가 방장인지 확인하고 방장일 경우에만 보여지도록 하였습니다.
유저가 입장하거나 퇴장하거나 혹은 준비하거나 종료하는 등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노드 서버의 소켓이 이를 다른 유저들에게 알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게 하였습니다. 소켓은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하여 대기 중, 진행 중, 그리고 채팅의 세 가지 기능으로 각각 나눠주었고 함께 라이딩에선 대기 중과 진행 중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방장이 전체 라이딩을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 방장뿐 아니라 방에 속한 모든 유저의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도 같은 원리로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채팅입니다. 한 유저가 노드 서버에 메시지를 보내면 서버가 다른 유저들에게 다시 브로드캐스팅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는데요. 이때 같은 방의 유저에게만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룸 메소드를 사용하여 해당 방의 유저에게만 브로드캐스팅했습니다. 다음은 스탬프와 리워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탬프와 배지의 아키텍처는 REST 기술을 이용하여 CRUD 기능을 구현한 아키텍처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따로 소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배지 중에 3번 연속 로그인 시 부여하는 배지가 있는데 이 3번 연속이라는 개념을 SQL문으로 구현하는데 꽤나 고생했기 때문에 아키텍처는 아니지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출석일과 현재 출석일을 비교하는 시리얼 컬럼을 새로 만들었고 시리얼이 3 이상의 경우에만 카운트하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테이블이 널이 아니라면 배지가 부여되는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문의글 게시판과 관리자 페이지의 기본 CRUD 부분은 기본 스프링 MVC 패턴으로 구성하였고 필요한 부분들은 REST풀로 구현하였습니다. REST풀로 구현한 것 중 대표적인 것으로 답글 기능입니다. 시연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해당 원글에 답글이 바로 밑에 뜨도록 보여주기 위해 REST풀로 구현을 하였고 비동기 통신을 위해 EJAX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 팀은 김다혜, 김한솔, 김희수, 주예리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